제가 오늘 낚시 나와가지고 처음 시간에는 초리대 매듭법에서부터 채비, 미끼 배합술인데 물가에 나오다 보면은 미끼가 사시사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 떡밥을 쓰는데 오늘은 이 낚시 환경에 맞게끔 글루텐을 지금 쓰지 않고 어분 가지고만 이제 3가지를 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323 이제 기본법 초기 낚시를 할 때는 기본법으로 323 어분과 보리를 사용하는데 323 아쿠아텍 2 쉐커 이제 보리를 2컵을 넣어서 이제 323인데 가절기에는 경시 변화가 오고 고열로 인해 가지고 떡짐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저수온기입니다. 이 떡밥 낚시는 비중과 풀림과 소위 확산성, 바늘에 대한 결착력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제가 초기 낚시를 할 때는 밑밥을 조금 이렇게 풀림을 빨리 가져가는 그 어분을 개는데 이 떡밥을 개는데 323이 좋습니다. 종전에는 어분을 개고 그 다음에 보리를 그 다음에 코팅을 해서 떡짐 현상을 없애는데 지금은 물도 차고 또 미끼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그 물이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림이 떨어집니다. 그럼 물은 지금 바람이 불어서 보리를 나중에 넣게 되면은 보리가 먼저 빨리 퍼져버리고 풀림이 너무 빨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쫀쫀하게 개기 위해서는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이제 혼합을 합니다. 골고루 해서 1컵, 2컵, 3컵 3컵을 넣고 휘저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대로 외풍을 바람을 쐬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자대 안쪽에다가 바람이 없고 실내 기온이 조금 올라가서 그래야 이 숙성되는 게 숙성 여부가 다릅니다. 초기 낚시 할 거니까 제일 먼저 낚시를 하게 되니까 저 떡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이 낚시를 하는데 저수온기에 입질이 붕어들이 약할 때 저 밥이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확산이 팍 돼버리고 이렇게 밥이 무너진다 그럴까요? 무너져 버려. 그럴 때는 이 블루 제가 이 영국에 우리 셰프가 우리 한 감독하고 옛날에 한 2년 전에 낚시를 할 때 과연 자비터에서 블루가 먹을까? 안 먹을까 했을 때 제가 블루를 먹을 것이다 해서 사용해 봤는데 잘 먹어요. 특히 최근에 제가 이 자비터에 와서도 이 저수온기나 고수온기나 이 블루를 바늘에 대한 결착력만 염두에 두고 잘 개면은 그럼 물이 차면은 많은 우리 초보자들이 그럽니다. 물이 차면은 물 좀 미지근한 물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미지근한 물을 넣으면은 안 됩니다. 항상 제물 그냥 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를 4컵을 넣고 물은 1컵, 2컵 물을 불 때도 골고루게 중앙에 탁 투입을 해서 3컵 정도 손물을 젓으시고 젓습니다. 탁탁탁탁 물 골고루 숙성이 되게끔 마찬가지로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제 새로이 제품을 다른 떡밥을 이제 갤 텐데 사실은 공개를 안 했던 방법인데 어분을 보리를 빼고 또 가벼운 블루를 빼고 비중이 무거운 블랙 또 중간 베이스인 아쿠아텍 2 또 김밥 이 3가지 순수한 어분만 가지고 삼합당고를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삼합당고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삼합당고를 스팀 숙성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낚시 흔히 겨울철 동계 시즌에 다닐 때 보통 이런 난로를 손난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추울 때는 나중에 바가지에 이 더운 물을 또 제가 쓰니까 손물을 또 쓰기도 합니다. 요 물을 먼저 스팀을 데웁니다. 물을. 그래서 이제 스팀 숙성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은 왜 스팀 숙성을 하느냐? 어분의 비중을 현저히 스팀 숙성이라는 게 스팀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면은 비중을 좀 가볍게 합니다. 말랑말랑하게 아주 소프트하게. 그리고 또 바늘의 결착력은 강화되고 어분이긴 하지만 거의 글루텐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난로가 있다면은 요만한 양은 그릇 하나 가지고만 다니면은 충분히 저처럼 만들어서 사용해 보면은 이 시기에 12월 달 1월 달에도
아마 노지에서 난로 하나 펴놓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삼합을 하겠습니다. 한 컵, 블랙은 가장 비중이 무거운 겁니다. 한 컵 반을 넣습니다. 무거운 어분을. 그래야 바닥에 대류가 생겨도 밑구미로 쫙 바닥에 제일 무거운 어분을 자기 채비가 떨어지는 그 포지션에다가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컵 반.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순서대로 아쿠아텍 2 때는 요건 한 컵.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벼운 김밥 한 컵. 1.5 대 11 삼합입니다. 골고루 전 다음에 세 컵입니다. 주로 제가 세 컵 좋아합니다. 한 컵, 두 컵, 세 컵. 그리고 톡톡톡톡 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여름에는 삼합 당고를 하면은 한 30분 정도 숙성시키면은 좋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이게.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스팀 숙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겁니다. 오늘은 꼬들꼬들하게 굳은만 치면은 스팀 숙성을 바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중간에 밥이 떨어지는데 야간에 끔끔한데 밥이 또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밥을 개면 숙성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식량 이렇게 해서 한 번 쓰고 많은 떡밥은 놔두고 이건 계속적으로 내가 오늘 밤 낚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를 해 줍니다. 어떻게 해 두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보면은 가정에 보면은 요 비닐로 음식물 쓰레기 뭐 담는 비닐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투식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4-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방 속에 넣으면은 뭐 바쁜데 나중에 시간 없을 때 따로 할 거 없이 딱 내서 바가지에 불 붓고 휘 저어 가지고 물만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투식량이고 어느 정도 1차 숙성이 됐냐 안 됐냐는 눌러보면 알거든요. 눌러보고 만져보면은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이게 이제 아주 딱딱하면은 숙성이 덜 된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만 스팀 숙성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만 하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스팀 숙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한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개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죠. 이렇게 풀어 헤치죠. 풀어 헤치는데 제가 종전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캐캐이 한꺼풀을 하는데 아마 우리 초보자들은 그것을 잘 못해 한꺼번에 확 비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런 정도 요런 거 하나 이걸 만들었는지 파는지 한 요 정도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가지고 살살 긁어요. 알갱이를 골고루.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알갱이를 싹 풀어 헤칩니다. 자, 이런 다음에 제가 스팀 숙성을 하지 않으면은 버무리면서 이 알갱이를 딱 결착 여부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버무리는데 이것은 이 상태에서 이 속에다가 이렇게 담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바가지를 너무 넓은 건 안 되고 요게 요 밑둥지가 물에 닿게끔 이렇게 해서 스팀 숙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진을 뺀다 그러죠. 온기가 바가지 밑에 온기가 올라오면서 어분 숙성을 인위적으로 먼저 진을 빼는 거예요. 소위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 수 있는 경시 변화를 사전에 스팀 숙성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먼저 그러면 여기 만져보면은 굳이 내가 블렌딩을 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쫀쫀함이 어분 특유의 글루텐 성분이 쫀쫀함이 이제 되어집니다. 자, 323 지금 숙성 시간 제가 얘기한 시간 15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요 만져보면은 꼬들꼬들해요. 자, 요것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기구를 써서 대충 해놔놓고 우리가 음식을 해도 손맛이라는 것처럼 이 손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알갱이를 골고루 살립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서 5손가락을 물을 넣고 넣으면서 버무리는 겁니다. 버무릴 때 떡지지 않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 물을 툭 버무리면 안 돼요. 손으로, 손물로, 이걸 손물이라 하죠. 이 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은 딱 이래가지고 딱 집어 보면은 이렇게 딱 집혀 나와요. 제대로 이제 바늘에 딱 꼽힐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한 꼭지 딱, 이렇게. 그래야 바늘에 밥을 딱 달아도 밥이 딱 감기는 맛이, 이렇게 해가지고 감기는 맛이 좋다니. 퍼석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적당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애서 만들어 놓은 밥을 이 바람에 하면 경시변화가 오면 바람에 맞고 이 굳어버리면 밥이 무거워져요. 자대 안에다가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떡밥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든가 이 외풍을 피해야 돼요. 그래야 밥을 보관을 잘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블루도 순수에 해서 블루도 똑같이 요런 건 있으면 초보자들이 편안하죠. 네, 흩어 놓고 요 사이에 이제 요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 온기가 있거든요. 한번 싹 해가지고 다시. 자, 이거 이제 블루 단품인데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은 바늘에 달 때까지는 모르는데 바늘 달고 물 토층에 탁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조금만 있으면 확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늘에 정작 달리가 있는 게 미끼가 없어요. 밥이 그걸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빠르게 뭔가 이제 바늘 결착력을 강화하는 거지. 이게 내가 이제 조금은 내가 물기가 있다 싶을 때는 손물을 할 필요가 없어. 물기가 모자라겠다 싶을 때는 손물이 필요하더라도 손물이 필요 없을 때는 빠르게 이것도 한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돌려야 결착력이 생겼다가 나중에 풀어질 때 결대로 탁 풀어지고 템포 낚시가 가능하고 적당한 인터벌로 미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루는 이게 이제 고기는 끌적거리고 붕어는 들어온 것 같은데 이 마지막까지 붕어가 먹지는 않는다 싶을 때 이 블루를 쓰는 거예요. 고기가 조금 덜 들어온다 싶을 때는 323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2개 쓰다가 조금은 이제 긴 시간을 할 때는 4만만 넣으면은 이 스팀 숙성에 넣으면은 밤새도록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가 떨어지지가 않고 뭐 없으면 고기가 안 들어오면 모를까 고기가 있는 간에는 최소의 양 가지고 오래 낚시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한 20분, 한 10분 숙성시키고 한 20, 30분 해놓은 상태에서 숙성을 시켰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똑같은 식으로 숙성을 시켜봤어요. 자, 한번 만져보면은 이 따뜻함을 계속 낚시하면서 유지할 수는 없어요. 조금 식어져요. 그럼 요 지금 현재 보면 말랑말랑하게 물 속에서 조금 늦게 풀리지만 요건 크게 달 필요가 없어. 조그맣게. 처음부터 우리가 초기 낚시할 때는 엄지손톱 많고 어느 정도 고기할 때 중지 많고 나중에 요 새끼 손톱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323이나 다른 거는 이렇게 가는데 이 어부는 처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요 정도를 딱 달면은 글루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글루텐보다 훨씬 나은 입질 빈도수도 많아지고 섭이가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식어지지 않습니까? 식어지고 조금 더 필요하거든. 내가 오늘 낚시를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거든. 이럴 때 이런 비닐로 또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주력 미끼니까 내가 다른 거는 조금 초기나 집어도 그거 하고 한다지만도 요거는 이제 요령이 바람을 쫙 빼는 게 아니고 바람을 넣어요. 의도적으로 요 바람을 딱 넣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 낚시를 오래 하면서 이 노하우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떡짐 현상이 안 생기게끔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미끼에 따라서 이 바늘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부는 바늘을 한 호수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텐이나 도로로 낚시할 때는 생미끼를 쓸 때는 지렁이를 쓸 때는 바늘을 조금 한 호수를 7호를 쓴다면은 어분 낚시는 큰 것보다 적은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어분을 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싱이 그 바늘 크기만큼 바늘 크기만큼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입속에 넣으면 좋은 입질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달 때 어떻게 다느냐? 처음에는 바늘 거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연결 때는 네. 바늘을 이렇게 길을 딱 눌러서 해서 걸어주는 겁니다. 밥을 자, 오늘은 뭐 이 시간에는 미끼 배합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미끼 배합은 그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때마다 좀 더 보다 쉽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실전 낚시에서 뵙시다.